영화 보면서 일하는데 심지어 깜빡했는데도 충전 중.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당신은 7분 안에 남은 폭탄을 사람이 위치시켜야 한다. 승강기 통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옮깁니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구조대원들이 막 헬멧 쓰고 막 장비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것에 싣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앰뷸런스. 주민 한 명을 태운 승강기가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춘 상황. 한시가 급한 만큼 70대 관리인 A씨는 문을 강제로 열고 반쯤 걸쳐있는 승강기에서 주민부터 구했습니다. 이어 승강기에 남은 짐까지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틈새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하 5층으로 떨어진 A씨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발을 구릅니다. 맨날 여기 그 주변에 정리해 주시고 하는 분이라서 인사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셔가지고 좀 안타깝죠.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은 내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승강기 오작동뿐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법으로 정한 관련 교육까지 이수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천무금의 맛이 끝까지 간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치던 20대 청년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혼자선 못하겠다며 동료에게 와달란 전화가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정부는 승강기를 수리할 때 2인 1조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이 청년은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 접근 금지 팻말이 놓였습니다. 어제 오후 승강기 통로 안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던 28살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쓰다 안 쓰다 해가지고는 또 고장 났던가 봐. 혼자 작업 중이었던 A씨는 사고 직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는 작업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4분 뒤 동료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지하 2층에서 떨어진 A씨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119 신고는 7분이 더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시를 통해 승강기 점검 시 2명 이상이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이다 보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해야 될 일을 왜 한 명이 보내도 되게끔 만드냐 이거죠.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 측은 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도 혼자 승강기 수리에 나섰던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네, 이곳은 한 상점 앞입니다. 오토바이에 탄 한 남성과 한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들 사이로 한 남성이 뛰어가면서 아주머니를 슬쩍 보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가는가 싶더니요, 이 남성이 갑자기 발길을 돌려서 뛰어옵니다. 이 남성 그대로 아주머니의 이 뒤를 저렇게 덮쳐서요, 껴안은 채로 몸을 마구 더듬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떼어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 남성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지금 성추행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토바이에 타있던 이 남성, 이를 보자마자 바로 오토바이를 내던지고 성추행범의 목을 잡아서 제압합니다. 이 남성은 성추행범을 도망가지 못하게 무릎으로 누르는데요. 성추행범 아까와는 달리 옴짝달싹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이 남성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야, 바로 제압이 됐기에 천만다행이죠. 대낮에 대범하게 성추행 저지른 이 범인을 전범에 제압한 이 남성, 바로 피해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걸렸네. 세상에. 바로 눈앞에서 어머니가 이상한 남성에게 성추행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남성에게 더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경찰은 이 남성을 구금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걸로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하긴 그래요.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20대) 라면 Y. 방청 내내 눈물을 흘리던 유족들이 선고가 끝나자 울분을 터뜨립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엄마와 17살 고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이거하고 뭐 그냥 숨도 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경찰은 홀로 살아남은 아들의 진술과 숨진 딸의 이불에서 발견된 DNA 등을 토대로 이웃에 살던 5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드러난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신경정신과 약물을 도라지청을 탄 물에 섞어 모녀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귀금속을 훔치려다 피해 여성이 의식을 되찾자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딸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게까지 했습니다. 냄새 막그 스카탄 냄새 같은 게 방에서 확 나오는 게 아니에요. 50대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가 자주 하고 다니던 300여만 원 상당의 금부치를 훔치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잔혹한 살인 행위, 또 딸의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MBC 뉴스 위잼입니다. 여기 어때에서 예약하면 베스킨라빈스 무료. 20대라면 Y. 어젯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열대야 속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에서는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행재영 기자입니다. 2,400여 세대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8시 40분쯤입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에어컨, 선풍기도 쓸 수 없는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 먹고 TV 보다가 순식간에 확 나가버렸어요. 그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보니까 우리 이 단지만 싹 깜깜해. 전기는 6시간 정도가 지난 오늘 새벽 3시쯤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변압기가 노후돼 정전이 발생했다며 변압기를 교체하느라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부산 기장군 시상리안 도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7살 김모 씨가 차에 치여 숨졌고 운전자 55살 윤모 씨와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경북 경주시 모아공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주 소방서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회사는 직원이 모두 휴가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황재용입니다. 여기 어때에서 예약하면 베스킨라빈스 무료. 네, 밤사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해 많은 비가 내려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바닷길이 막히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정전사고로 9,000세대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는 주택과 지하 노래방 등이 침수되는 등 전국에서 12건의 배수 지원 출동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에는 인천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두 차량을 본 19톤 화물차와 7톤 화물차도 속도를 줄이다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인천과 울릉도, 독도 등 백길 30개 항로 41척의 배도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가파도 등을 오가는 소형 여객선이 모두 통제되고 항공기 2편이 결항됐습니다. 설악과 태백 등 9개 국립공원, 241개 탐방로가 통제되고 부산 동래구 연안교와 새병교 등 2곳이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과 신곡동 일대 정전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낙뢰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2,500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 7명이 구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예비특보에 따른 지자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야 시간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해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시 인근 터널을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터널벽을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울시 서초구 인근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1,0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아린 기자입니다. 터널 안 차량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소화전 쪽으로 뛰어가더니 터널 내에 설치된 소방 호스를 잡고 불이 난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남성은 불이 난 차량 곳곳에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 수원 광명고속도로 수리산 2터널을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터널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량 트렁크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견인기사가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불이 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 보자마자 바로 앞에 소화전을 달려가고 소화기를 꺼내갖고 화재 진압을 하고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분쯤에는 서울시 서초구 일대 아파트에서 약 2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서초구 일대 아파트 1,0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비가 그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추운 날 난방기구도 못 켜고 냉골이 된 방에서 돌돌 떨어야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추위를 녹이려고 나무난로를 떼던 공장에서 큰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불을 밝히던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지하 비상 발전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뿌연 연기만 내뿜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에서 강풍을 타고 날아든 이물질의 고압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긴급 복구로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 일대 300가구와 상가 주민들은 최장 2시간 동안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밤샘 영업장은 장사를 망쳤습니다. 호스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야간 영업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충북 청주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서 변압기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바람에 상당구와 흥덕구 아파트 단지 8,7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영화관에선 한때 영화 상영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만수동 아파트 단지 2곳 1,800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사상구 금속제품 공장에선 화재가 발생해 건물 3동을 태웠습니다. 불길은 화목난로 연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직원 등 15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0분 뒤에는 경기도 화성의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벽공장과 뒷산까지 태운 뒤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젯밤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3,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정전이 된 아파트 단지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단지를 비롯해 양천구 일대 3,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은 어젯밤 9시 42분. 이 일대 전력 공급 설비에 불꽃이 튄다는 신고를 받은 한국전력은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양천구 일부 지역에 긴급 휴전을 실시했습니다. 정전 1시간 20여 분 뒤인 밤 11시 5분에 전력 복구는 완료됐지만 일부 아파트는 내부 차단기가 내려가는 등의 문제로 복구 완료 1시간이 넘어서까지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정전으로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을 지나는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긴급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이 버스를 운전하던 50대 기사가 불을 진압하다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 운전석 아래쪽에서 발생한 불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에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빌라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양쪽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9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한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죠. 결국 이 남성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슬리퍼를 손에 쥐고는 승객들에게 휘두릅니다. 다른 승객과 달리 이 남성만 맨얼굴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한 이 남성.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다른 승객들을 폭행했습니다.
한 승객은 슬리퍼로 얼굴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목이 졸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의 선고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A씨는 조울증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시비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30대 여성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까지 피웠습니다. 이 여성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타는 여성.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과 승객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여성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승객들이 항의한 겁니다. 뒤에서 담배 불 거라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바로 112에 신고해버렸죠. 당연히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운행 중인 기사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여성은 가방에서 둔기까지 꺼내 버스 기사를 때립니다. 버스에 있는 불만 소화기를 뿌리고 비상탈출용 망치로 뒷문 유리창도 부숩니다. 여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5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버스 바닥과 좌석에는 아직도 여성이 뿌린 소화기 가루가 뒤덮여 있는데요. 뒷문 유리창도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올라가서 그냥 강목으로 때리고요. 소화기로 승객들 향해서 뿌리는 일입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달리는 마을버스 앞을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가 가로막습니다.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마을버스에 올라타서 60대 기사를 끌어내더니 도로에 넘어뜨려 눕힙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마을버스 옆을 지나더니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앞으로 끼어듭니다. 마을버스는 급히 멈춥니다. 스포츠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A씨, 마을버스에 오르더니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온갖 가진 역사를 다 하는 거야. 나이 왜 깜깜거리냐고.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A씨는 B씨 머리채를 잡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A씨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버스 승객들이 나와 말립니다. 속을 잡고 안 나가려고 못 쳤어요. 나는 목을 누르고서는 가슴을 갖다 아파가고 예진차면 나 죽었을 거예요. 잠시 뒤 승객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하자 A씨는 스포츠카를 타고 사라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탄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주행 중 발생한 일인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일상차 옥수수 염차.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건넸지만 이 남성은 이걸 던지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봉선동의 한 버스 정류장.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버스를 멈춰 세운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지만 보란듯이 거부합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가 다가가 거듭 마스크를 건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마스크를 연거푸 바닥에 던지고 심지어 할머니의 뺨까지 때립니다. 막무가내식 난동이 이어지자 버스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이곳에 정차한 버스에서 계속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다른 승객과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이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아섰는데 흥분한 남성은 오히려 우산을 휘둘러 머리를 내리칩니다. 저지하는 버스기사까지 우산으로 찌르는 등 10여 분간 버스 안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선의로 마스크를 건넸던 할머니를 비롯해 이 상황을 지켜본 승객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좀 자괴감이 들죠. 선의에서 마스크를 주신 그 여성 승객분이 그분이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더 많이 받았지 않겠느냐. 경찰은 이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폭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선 60대 남성이 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워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나무랐다는 게 이유였죠.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엉성하게 걸친 채 버스에 탑승하자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의를 건넵니다.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화를 내며 기사에게 맞서고 보다 못한 주변 승객들이 남성을 나무라자 이들을 향한 심한 욕설이 시작됩니다. 소동이 계속되자 결국 이곳 길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나머지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원래 마스크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버스 기사한테 뭐라 그러냐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승객들한테 욕이 시작된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하고 그렇게까지 번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가지고 거기다 세우고 이제 112 신고를 하고 10여 분간 이어진 소동 끝에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늘면서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총 500여 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중 기사 폭행, 운행 방해 등 40건을 입건했으며 현행범 체포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8월 여기 어때에서 예약하면 베스킨라빈스 무료. 요즘 외국인들 간 집단 싸움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몽골인들이 같은 국적의 남성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일 정도로 정도가 심각합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여 명이 모여 술을 마십니다.
잠시 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다른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얼굴을 가격하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싸움을 말려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며 한동안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지난 5일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몽골인 A씨 무리 4명이 같은 국적의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7시까지 앞에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저희가 한 1, 2분 뒤에 이제 저기서 싸우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갑자기 의혹실 차가 2대가 오고 경찰차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A씨 무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119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일당을 CCTV로 동선을 파악해 모두 검거했습니다. A씨 무리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집단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며 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우던 담배꽁초를 기사에게 던지고 또 침까지 뱉는 난동이 10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왜 이런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사이부입니다. 네, 버스기사 폭행과 난동이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건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5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화곡동 일대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운행 중인 버스 뒷문 쪽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기사 쪽으로 와 뺨을 때리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기사에게 교통카드를 던지고 고함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사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마스크도 끌어내리는 등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됩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도 하는데요. 버스 바닥에 버린 담배를 다시 주워 기사 쪽으로 던집니다. 당시 기사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는데요. 기사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끌어당기고 담배를 여러 차례 던지는 여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 물리적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이 버스 기사님이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되는데 지금 상태 어떤 상황입니까? 네, 기사는 승객이 자신을 때리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문제 승객이 도망칠까봐 달리던 버스를 멈추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잠잠해질까 싶었던 난동은 갈수록 심해졌고 기사는 견딜 수밖에 없었는데요.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겨 그날 이후로 가벼운 뇌진탕 증상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몸의 상처도 아프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컸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다음 날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해봤지만 어떤 승객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다는데요. 버스 기사는 계획에 없던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당연히 두통은 계속 지금 있는 상태고 속도 조금씩 냈었고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만 거의 했어요. 네, 거의 그러면서 참았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상황을 버스 안에서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승객분들 역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다치신 분은 없는 겁니까? 네, 승객들은 평소처럼 버스를 탔다가 느닷없이 난동에 휘말리게 된 건데요. 그래도 직접 폭행을 당한 승객은 없었습니다. 난동이 계속되자 놀란 승객들은 하나둘 버스 뒤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제 앞에서 막 라이터도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막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 버스 안에 당시에 애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무서워서 뒤로 자리를 다 피했거든요. 승객들 역시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답답한 차 안에서 여성이 담배를 3번이나 피워 참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승객들도 하나둘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들 상황을 잘 정리해준 버스기사에게 고생했다, 몸은 괜찮으시냐,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위로를 건넸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점은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일 텐데요. 이제 경찰 조사가 남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 말에 따르면 20대 승객 A씨가 갑자기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내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정류장에서만 내려줄 수 있다는 대답에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는 버스 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는데도 내려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에는 진술을 계속 거부해 우선 귀가 조치시켰는데요. 경찰은 일정을 조율해 A씨와 버스 기사를 불러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남성분이 테이크아웃 음료 잔에 아직 음료가 차 있는 상태로 타셨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께서 그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다라고 이제 그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타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주나요? 컵을 많이 빼라는 게? 먼저 아실래요? 버스 기사님이 좀 연세도 있으셔서 말도 빨리빨리 못하시고 조금 곤란해하셨었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 말을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한테 앞으로 가서 화를 낼 때 이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이런 식으로 좀 인격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대는 2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보였어요. 그 눈을 되게 불아리면서 말씀하셔서 되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디 반말하지 마! 무슨 식으로 가서 봐. 어?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무식한 게 아니고. 아저씨, 이거 하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교육시키고 잘 모르면서 그렇게 부탁하지 마시고요. 요새 뚱뚱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가져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하지 못하고 안 되는 승객분이 못 보겠는지 아저씨 조례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러면서 뒤에 하신 남성 승객분이랑 여성 승객분이 막 소리를 쳐서 막 기사님 편을 들었어요. 근데 법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제가 잘 들어라고요. 아저씨 버스 내 음식 다리 끝에 조례 치면 나와요. 검색하고 따르세요. 버스 내 음식 음료 다리 끝에 조례 치세요. 조례가 법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기사님한테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예요, 가이드. 기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조례예요. 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을 무식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아니, 제대로 알고 난다니 그럼 가이드를 해주던지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목소리 큰 아예 나이가 없는 아요. 얼마나 똑똑하신 거예요? 음주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에 담긴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승차한 경우에도 하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분쟁이 생긴다면 경찰 동물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악용해서 경찰인이 소송이니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너무 불쾌했거든요. 갑질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가서 기사님 잘못 절대 아니라고 저희 승객들도 시민들도 이거 조례 다 알고 있다고 좀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각자 내릴 때 내렸거든요. 버스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같은 시민으로서 화가 나고 버스 기사님께 불친절함을 겪었을 때는 신고할 창구가 있잖아요. 근데 버스 기사님이 승객한테 그런 갑질이나 어떤 막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불공평하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서 이거 언론에 제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허쉬. 이게 무슨 냄새지? 오, 꿉꿉한 냄새. 냄새 걱정 없는 실내 건조엔 허쉬
실내 건축. 때라면 Y. 뉴스 앵커를 겸하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입니다. 지난 10일 자정쯤 언론인 출신 40대 김모 씨가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손석희 JTBC 사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 사장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맞았다며 인근 파출소를 직접 찾아 신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종업원들도 시비가 있어 경찰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자주 오시죠? 자주 오지 않아요. 경찰은 나왔어요? 왔다 가셨다고 해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를 MBN이 입수했는데 손 사장이 김 씨를 달래며 사과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그래. 왜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김 씨는 해당 녹취록과 상해 진단서를 이미지 파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사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손 사장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사장은 김 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첫 모금의 맛이 끝까지 간다. 손석희 사장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불법 취업 협박을 하면서 거액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죠. 자, 그런데 김 기자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폭행 논란 직후에도 손 사장이 구체적인 일자리를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그 차 아니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석희 사장의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시점은 11일 새벽입니다. 바로 몇 시간 뒤인 이날 오전, 손 사장이 김 씨의 문자를 보냅니다. 잘 들어갔는지 안부를 묻더니 채용 절차를 설명합니다. 외부 취재를 명목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며 앵커 브리핑을 담당할 작가직이나 새로운 팀을 만들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엔 전날 제안한 앵커 브리핑 작가 자리는 이미 검토가 끝났다며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앵커 브리핑 팀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자고 설득합니다. 행정국장이 예산을 쥐었자 김 씨에게 줄 봉급도 만들어놨다고 설명합니다. 손 사장은 지난 18일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김 씨를 만나 시간이 오래 걸려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김웅 씨는 매우 서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생각하겠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김웅 씨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JTBC 측에 실제로 김 기자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했는지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첫 모금의 맛이 끝까지 간다. 자, 지금부터는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논란 관련 소식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 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피해자 측이 노출을 꺼려해서 지금 이틀째 피해자의 육성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저희가 손석희 JTBC 사장이 2017년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냈던 사고 경위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손 사장이 차량 접촉사고가 난 지 2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손 사장이 동승자를 봤는지 거듭 물어봤다는 게 피해자 측의 얘기입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입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의 폭행 논란이 보도된 건 지난 24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손 사장의 과천 차량 접촉 사고도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접촉사고 피해자는 보도 직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손석희 사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뉴스가 터진 직후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 처리 문제로 통화를 한 뒤 20여 개월 만에 처음으로 손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뜻밖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측은 2년 지난 번호를 가지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손 사장이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 있는지, 동승자를 봤는지 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승자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2차례나 물었다는 겁니다. 김웅 기자는 손 사장이 처음에는 동승자가 없다고 했다가 노모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90 남은 어머니를 일요일 밤에 모셔다 줬는데 누구 집인지 몰라요? 왜 몰라? TV조선은 손 사장이 피해자 측에 전화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손 사장은 이에 앞서 동승자는 없었다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천무금의 맛이 끝까지 간다면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사이에 벌어진 폭행 공방이 오늘 하루 종일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론이 뜨거운 건 손 사장이 가진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사건을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한 공인의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된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에게 취업 협박을 했다는 것이 손 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였길래 손 사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협박을 감수해야 했던 것일까? 첫 번째 의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사고 피해자를 단독으로 만나서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그리고 손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천 시내의 한 교회 앞 공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이 차량 사고를 낸 장소입니다. 당시 견인차 기사 A씨는 주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접수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수 차량의 시동을 걸어주는 사이 검정색 승용차가 후진을 하며 견인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범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그러졌고 라이트에 금이 갔다고 말합니다. A씨는 가해 운전자가 내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대로 가버리자 곧장 따라갔다고 말했습니다. 1km쯤 따라간 끝에 검정색 차가 우체국 사거리 신호등 앞에 멈췄고 A씨는 멈춰선 차량에 다가가 차창을 두드렸지만 서지 않고 다시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해 동료 견인기사와 함께 따라붙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결국 검은색 차는 1.5km 정도를 더 질주한 뒤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야 멈춰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검은색 차에서 내린 건 손석희 사장이었다고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유명인인 탓에 명함만 받고 보냈고 출동한 경찰에겐 운전자와 합의했다고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 사장은 김모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죠. 아, 상당히 그럼 뭐 한 몇백 미터를 가신 건가요? 예. TV조선은 A씨의 요청에 따라 A씨 육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천무금의 맛이 끝까지 간다면 손석희 사장은 김모 씨가 본인에게 취업을 청탁한 뒤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액을 요구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김 씨는 손 사장이 먼저 투자를 제안하며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폭행 혐의로 손 사장을 정식 신고한 지 닷새 뒤인 지난 18일. 김 씨와 김 씨 변호인, 손석희 사장 세 사람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정지원금 얘기가 오고 갑니다. 투자든 뭐 이런 제안하는 것은 공식적인 논의하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당연히 이제
제안한 거고요. 김 씨가 격분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다음 주 일주일 안에 계좌로 투자 금액 2억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되지 않느냐? 아니. 다 필요 없어. 아니 내가 돈 때문에 더러운 돈 내고 싶지가 않아. 또 다른 방안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기획사 중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영향을 줘서 해결하자라는 생각, 즉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폭행 혐의 신고건 얘기도 주고받습니다. 시중에서 뭐를 요구하냔 말이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건과 관련해서 저한테 하세요. 취하하세요. 뭘 취하를 해요? 고소가 아닌데. 잠깐만. JTBC 측에 관련 설명을 요청했지만 2차 입장문으로 대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공갈 자료는 일일이 밝히는 대신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천무금의 맛이 끝까지 간다. 피해 견인차 운전자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이런 것이었는데 손 사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취업 청탁을 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지난 11일 직접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손 사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취업을 시켜달라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사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같이 일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씨가 사건이 일어난 식당을 나온 뒤 손 사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무튼 같이 하지 않게. 저는 분명히 제 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틀려서 뭐하냐? 김 씨는 곧바로 주점 바로 앞에 있던 상암 파출소로 들어가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30분쯤 전에 JTBC 손석희 사장한테 주먹으로 2차례 얼굴을 가격당했거든요. 기록이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신고를 마친 뒤 파출소를 나선 김 씨를 기다리고 있던 손 사장은 다시 한번 같이 일하자고 권유합니다. 진짜 팀이 일하자. 너만 당사자가 아니고 나도 당사자잖아.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다른 사람 찾으세요. 뭐 찾아? 일하자. 응? 손 사장은 김 씨에게 더 대화를 나누자고 합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하지 마. 파출소로 다시 들어간 김 씨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아니 손석희 사장께서 자꾸 못 가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귀가를 좀 해야 되겠거든요. 어디 있어요? 김 씨가 경찰과 함께 나오자 제지는 끝이 납니다. 그냥 집에 가. 들어가. JTBC 측에 당시 상황 설명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으로 내는 입장 자료에 손 사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육즙 가득한 100% 한우 패티와